지금 일본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의 자존심, 쌀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도쿄 한복판에서 시작된 이 혼란은 이제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마트 진열대엔 쌀이 사라졌고 편의점에선 삼각김밥 대신 입고일 미정이라는 종이 딱지만 붙어 있습니다. 정부는 황급히 비축미를 풀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한국 쌀이 고시카리보다 맛있다. 가격은 절반인데 향과 식감이 완전히 다르다. 지금 일본에서 한국산 쌀을 몰래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용히 백화점에 찾아가 문의하고 일본어 후기가 넘쳐나는 한국쌀 직구몰이 등장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일본 쌀을 버리고 한국 쌀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놀랍게도 한 일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끼의 식사로 30년간의 자부심을 버리고 일본 전체를 흔드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뭘 경험했던 걸까요? 그리고 한국 쌀은 어떻게 일본인의 밥상을 뒤흔들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1초만 시간을 내셔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일본 최대 식품 유통기업의 전무로 일하다 막 은퇴한 야마다 리에코입니다. 최근 도쿄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은퇴 축하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와인 한 잔을 들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미야코가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리에코, 뉴스 봤어? 올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또 줄었대. 이러다 정말 식량위기 올지도 모른다네.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품업계에서 평생을 보낸 저로서는 이런 뉴스가 가슴 아팠습니다. 일본의 농업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으려 했습니다. 농림부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 우리 쌀만큼 맛있는 게 세계 어디 있다고. 이 정도 가치를 보존 못하면 뭐 하는 거냐고요. 그때 시즈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농업기술로 수출도 한다더라. 우리보다 잘 나가는 것 같아. 순간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이라니요. 그 나라 사람들은 원래 매운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농업이라니요. 한국이 쌀을? 그 나라 사람들은 원래 매운 거 아니면 밥도 못 먹잖아. 김치 냄새나 나는 나라가 뭘 재배해봤자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일본인으로서 쌀만큼은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도쿄 대형마트에서 식품 품질을 관리하며 보낸 수십 년의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 무료할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모릅니다. 그때 핸드폰에 광고 하나가 떴습니다. 해외 농촌 체험 프로그램. 심심풀이로 클릭해보니 한국 전라남도 장흥이라는 곳의 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그런지 오늘 친구들과 나눈 대화 때문인지 갑자기 한국의 농촌을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접하기 힘든 음식도 먹고 혹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맛없는 밥이니까 덜 먹고 빠질지도 모르잖아. 웃으며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도착한 장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녹색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일본의 농촌보다는 확실히 뒤떨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따라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 정말 후진국스러운 느낌이네. 민박집으로 안내된 곳은 예상대로 낡아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시멘트 벽에 기와 지붕,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허리가 굽은 노인이 나왔습니다.
정순댁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고생하셨네요. 들어오세요. 한국어와 일본어가 섞인 어색한 말투였지만 웃는 모습이 친절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생각보다 깨끗한 내부에 살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보고 다시 한숨이 나왔습니다. 역시 시골집이구나 싶었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아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니 정순댁이 마당에 있는 흙과 나무로 만든 화덕 같은 것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아, 저녁밥 지으려고요. 여기 장작돼서 밥 지으면 맛있거든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나무로 밥을 짓는다니 이건 정말 시골이네요. 일본에서도 요즘은 찾아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진짜 아직도 나무 장작으로 밥을 지으시는 거예요? 정순댁은 웃기만 했습니다. 제 표정이 우습게 보였나 봅니다. 잠시 후 정순댁의 손녀라는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안다며 필요하면 통역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안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고집이세요. 요즘은 첨단 밥솥도 있는데 꼭 저렇게 장작으로 밥을 하시거든요. 맛이 다르다고요. 제 속으로는 시골 사람들의 고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들에게 예의는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곧 있을 저녁 식사에 대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칠 지내다 갈 생각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 정순댁은 작은 밥상을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너무 단출했습니다. 김치 한 종류, 멸치볶음, 그리고 하얀 쌀밥 한 그릇.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이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속으로 실망을 감추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우리 쌀은 맛있어요. 정순댁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그저 예의상 웃었습니다. 그리고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움에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이게 뭐죠? 입안에 퍼지는 향과 맛이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쌀밥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쫀득하면서도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혀끝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향기. 이런 향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쌀밥인가요? 네, 우리 마을에서 재배한 쌀이에요. 맛있지요? 다시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치와 함께 먹으니 그 맛이 더 살아났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식품회사에서 일하며 맛있는 쌀이라는 것만 봐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밥을 지으신 거예요? 비법이 있나요? 정순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좋은 물, 좋은 쌀, 그리고 정성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마을 청년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쌀을 기르고 있어요. 내일 진수를 만나면 다 알려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이불에 누웠습니다. 아직도 그 밥맛이 입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일본 식품회사에서 근무하며 자부심을 가졌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 시골에서, 그것도 이렇게 소박한 집의 밥상에서 제 자존심이 무너진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순댁이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나니 정순댁의 손자라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진수라고 했습니다. 28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농부였습니다. 의외로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손님을 농장에 데려다 달라고 하셨어요. 저와 함께 가실래요? 진수의 차를 타고 10분 정도 가니 넓은 들판이 나왔습니다. 황금빛 벼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차에서 내려 진수를 따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농사 어떻게 지으세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인가요?
질문이 의외였습니다. 한국 시골 청년이 일본 농업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중요시해요.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농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말을 이어가려는데 진수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앱을 하나 열더니 필드 가운데 있는 작은 기계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발한 스마트 센서예요. 토양 상태, 기온, 습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이었습니다. 저희는 벼 성장 전체를 AI가 실시간으로 조절해요. 물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관계 시스템이 작동하고 병충해가 발생하면 즉시 알려줍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시골 청년이 AI와 IoT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키고 있다니요. 그리고 이건 저희 쌀에 부착된 QR코드예요. 스캔하면 수확일, 재배 환경, 미네랄 함량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수가 건넨 쌀 포대에는 정말 QR코드가 있었습니다. 스캔하니 상세한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물을 얼마나 언제 주었는지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농업이 아니라 미래네요. 말이 그냥 나왔습니다. 진수는 웃으며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의 농업혁신, 스마트팜 기술, 청년 농부들의 도전. 모든 이야기가 신선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농사를 단순한 식량 생산이 아닌 과학과 기술의 결합으로 보고 있어요. 맛있는 쌀을 만드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날 저녁 민박으로 돌아와 다시 정순되게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장작불로 지은 전통 방식의 밥과 첨단 기술로 재배된 쌀의 조화. 이것이 한국 농업의 비밀이었습니다. 다음 날 진수가 서울에서 열리는 스마트 농업 박람회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호기심에 승낙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대한 전시장 안에는 상상도 못했던 첨단 농업 기술들이 즐비했습니다. 드론, 자동 수확기, AI 물 조절 시스템. 일본에서는 아직 도입조차 못한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개발한 농업용 드론입니다. 작물 상태를 분석하고 필요한 곳에만 정밀하게 농약을 뿌릴 수 있어요. 한 부스에서 설명하는 젊은 엔지니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로 농약 사용량을 60% 줄였습니다. 환경에도 좋고 비용도 절감되죠. 다른 부스에서는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온실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온실 환경을 조절하고 작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원격으로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던 그 자존심이 허상이었나? 중얼거리며 전시장을 둘러보는데 일본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 농업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들도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우러 왔다고 했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녁에 진수와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 농업이 이렇게 발전했나요? 비결이 뭔가요? 진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필요했으니까요. 우리는 농지가 적고 인구는 많고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혁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정부의 지원, 대학과 기업의 협력, 청년 농부들의 도전. 이 모든 것이 한국 농업 혁신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니 더욱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 그저 김치나 당근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정순댁의 집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순댁은 제게 직접 기른 쌀 한 포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우리 쌀로 밥해 드세요. 그리워질 테니까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 쌀을 무시했던 제가 지금은 이 소중한 선물을 받고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경험을 일본 사람들과 나눠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일본에 돌아온 후 결심했습니다. 한국 쌀을 일본에 소개하는 직구몰을 런칭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 회사 동료들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리에코 미쳤어? 일본 쌀이 세계 최고인데 왜 한국 쌀을 팔려고 해? 한국 쌀 먹고 싶으면 한국 가서 살지 그래.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자금을 모두 투자해 미래의 맛이라는 이름의 직구몰을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시식 행사를 열어 사람들에게 직접 맛보게 했습니다. 이게 한국 쌀이라고요? 정말 맛있네요. 향이 이렇게 풍부하다니 믿기 어려워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들은 QR코드로 재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식품 안전에 민감한 일본 사회에서 이런 투명성은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 특히 기성세대는 저를 배신자 취급했습니다. 한 식품 잡지에서는 일본 쌀 산업을 무너뜨리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제 신념이었습니다. 자존심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좋은 것은 인정하고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조심스럽게 제 가게를 찾아와 한국 쌀을 구매해 갔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직구몰 오픈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최대 요리 프로그램에서 저를 초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판받을까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출연했습니다. 리에코 씨, 어떻게 식품 대기업 전무 출신이 한국 쌀을 판매하게 되었나요? 진행자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잘 모르면서 무시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의 농업기술과 쌀의 맛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쌀을 먹는 건 미래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NHK 앵커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기술을 먹는 거네요? 둘 다입니다. 맛도 뛰어나고 기술도 혁신적입니다. 특히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농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습니다. 밤새 주문을 처리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진심이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대형 백화점에서 입점 제안이 왔고 식품 기업에서는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농림수산성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을 일본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진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에코 씨, 덕분에 저희 마을 쌀이 일본에서 유명해졌어요. 정순댁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거참 세상 좋아졌네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시골 마을이 이제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일본 농협에서도 한국 농업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론과 AI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젊은 농부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검토 중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워야 할 나라가 아니라 따라잡기 바쁜 나라입니다. TV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편견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농업 대표단과 함께였습니다. 정순댁의 집에 들렀을 때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일본에서 온 농업 관계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에코, 어서 와요.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정순댁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낯설었던 그 시골 마을이 이제는 마치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수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리에코 씨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대요. 따라오세요. 정순댁을 따라 마을 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큰 상이 차려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특별한 밥솥이 있었습니다. 옛날 방식의 화덕과 현대적 기술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개발한 새로운 밥솥이에요. 전통 방식의 열기와 현대 기술의 정밀함을 결합했죠. 리에코 씨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진수의 설명에 감동했습니다. 제 경험이 이런 혁신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과 일본 대표단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맛있는 밥 한 그릇이 모든 벽을 허물었습니다. 일본 농업 관계자들은 질문을 쏟아냈고 한국 농부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채 이곳에 왔습니다. 김치나 잘 담그는 나라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대표단도 한국 마을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류의 시작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무료했던 일상이 이렇게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도쿄 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쌀 먹어봤어요? 맛있다고 하던데.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김치 냄새 나는 나라. 아니요. 지금은 미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아주 맛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 풍경 속에서 제 마음은 이미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일본 사람들과 함께 한국의 농촌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편견을 넘어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는 여행. 그것이 바로 제가 남은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